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운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피로와 잔병치레를 식사와 해독의 관점에서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더 부지런히 걸어도 몸이 가볍지 않고 잠을 잤는데도 피곤이 채 가시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먹는 법과 내보내는 법이 아직 맞물려 돌아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개의 이야기로 불안에서 출발해 공감과 안도를 지나 희망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운동으로 다 해결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죠. 열심히 움직여도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 바로 내보내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무리 걸어도 다음날 아침이 무겁고 운동 후에도 상쾌함보다는 더 깊은 피로감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잘 먹는 법은 배웠지만 잘 비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야식과 회식 그리고 틈틈이 들어가는 간식이 이어지면 간과 장은 쉬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날 운동은 결국 고단한 몸 위의 보상 행위가 되기 쉽죠. 마치 더러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독소가 쌓인 몸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을 겪으신 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74세 전직 초등교사이신 박순자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 둘레길을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피곤해지셨어요. 특히 저녁 약속이 있던 날 다음 아침에는 더 일찍 뛰어 갚으려고 하셨는데 숨은 더 가쁘고 혈압은 들쭉날쭉해졌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오신 것은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체중은 2kg 정도 줄었지만 기운은 오히려 더 없어진 상태였어요. 밤에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쓰고 몸이 붓는 느낌이 계속됐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운동 후에 느껴져야 할 상쾌함 대신 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는 점이 가장 힘들어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운동량을 줄이는 대신 해독에 집중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침 한 끼를 해독 중심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드시던 밥과 반찬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제철 과일 2가지로만 구성했죠. 처음 3일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허기가 지고 힘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4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느끼던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운동 후에 느끼던 극도의 피로감이 사라지고 대신 가벼운 상쾌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2주가 지나자 박순자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상 직후에 무거움이 풀리고 배변이 규칙을 찾았어요. 무엇보다 운동 후에 느끼던 과도한 피로감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안정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운동을 쉬었다가 아니라 몸이 먼저 쉬었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박순자님의 모습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은 추가로 3kg 더 줄었지만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운동량은 오히려 늘렸는데도 피로감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이었다고 해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독을 하루의 기준선에 세운 것입니다. 일정표 맨 위에 가벼운 한 끼가 먼저 그 다음이 운동이었어요. 순서가 바뀌면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마치 더러운 엔진에 좋은 기름을 넣어봤자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독소가 쌓인 몸에서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거든요. 오늘부터 하루 한 끼 해독식으로 수분이 많은 구성을 먼저 정해두시면 어떨까요? 회식 다음날 아침은 물과 가벼운 과일로 시작해 간과 장에 휴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운동 효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 양만 늘어난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장수 지역과 실천가들의 식탁을 보면 해답은 약이 아니라 기본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영양제나 약의 개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공식품과 달고 짠 간편식은 포만감은 주지만 세포가 원하는 미세 영양과 섬유질은 부족합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올리브오일 같은 자연식품은 소화와 해독에 필요한 재료를 채워주죠. 문제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 선택한 음식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를 몸소 체험하신 이만호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9세 택시기사이신 이만호님은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며 살아오셨어요. 바쁜 업무 특성상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워서 대부분 편의점 빵과 커피로 배를 채우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불규칙해서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는 일이 많았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단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배가 부르고 당장 힘이 나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오후만 되면 극도로 피곤해졌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트림과 가스가 자주 나오고 변비도 심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져서 의사로부터 식단 조절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택시 운전이라는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이만호님이 결심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운전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길가에 차를 세워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어요. 먼저 장보기 목록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던 빵과 라면 대신 마트에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올리브오일을 중심으로 장을 보셨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셨지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평소 먹던 달고 짠맛에 익숙해진 입맛에는 자연식품들이 심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속쓰림이 줄어들고 오후 피로감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어요. 2주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비가 많이 좋아졌고 트림과 가스도 현저히 줄었어요. 무엇보다 운전 중에 느끼던 졸음과 집중력 저하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얼굴색이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일 수 있을 정도로 뱃살이 줄었고 무엇보다 만성적으로 앓던 속 쓰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계선에 있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개선됐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변화였다고 합니다. 이만호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싼 보충제 대신 카트 안이 바뀌었다고요. 현재 이만호님은 1년 넘게 이런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끔 동료들과 회식을 할 때는 예전처럼 먹기도 하지만 다음 날에는 다시 자연식품 위주로 돌아오신다고 해요. 몸이 어떤 음식을 원하는지, 어떤 음식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수의 공통분모를 우리 부엌으로 옮기면 됩니다. 메뉴 이름이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신선한 재료, 단순한 조리, 과한 양념 줄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요리법을 외울 필요도 없고 비싼 재료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 보실 때 카트의 70%를 초록색 채소와 색깔 있는 과일, 통곡물으로 채워보세요. 반조리 식품과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상한선을 정해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연어가 건강식이라던데 매일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영양은 풍부하지만 바다의 현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선을 드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고 계신가요? 단순히 맛과 영양만 고려하시는 건 아니신지요? 먹이사슬 위쪽에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 축적 위험이 큽니다. 날것에 효소적 이점이 있어도
우리 몸은 안전을 먼저 따져야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정미라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세 재봉사이신 정미라님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연어의 오메가3 효능에 대해 듣고 매주 4회 정도 연어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도 좋아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서 만족하셨어요. 정미라님은 오랫동안 재봉 일을 하시면서 어깨와 목의 만성적인 통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연어를 먹기 시작한 후 이런 통증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드셨어요. 주말에는 연어 요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드시기도 하셨고 외식할 때도 연어가 있는 메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잦은 두통이 생겼고 식후에 느끼던 개운함 대신 더부룩함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탓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재봉일을 할 때도 예전만큼 세밀한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밤에 잠들기도 힘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끈적하고 몸이 붓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걱정이 된 정미라님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셨어요. 다행히 큰 질병은 없었지만 의사는 식단을 점검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때서야 연어를 너무 자주 먹은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연어 대신 멸치와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 그리고 흰살 생선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해서 아쉬웠지만 양념을 최대한 줄이고 생선 본래의 맛을 느껴보려고 노력했어요. 멸치는 국물을 내거나 볶음으로, 정어리는 간단히 구워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느끼던 끈적함이 줄어들고 머리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두통의 빈도가 현저히 줄었고 식후 더부룩함도 많이 나아졌어요. 3주 후에는 더욱 뚜렷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정말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정미라님은 작은 생선과 흰살 생선을 번갈아 가며 드시고 계십니다. 가끔 특별한 날에는 연어도 드시지만 예전처럼 자주 먹지는 않으세요.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드신다고 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미라님은 생선을 먹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셨습니다. 영양가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고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드신다고 해요.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생선 위주로 선택하고 원산지와 신선도를 확인하며 양념을 최소화하는 것, 이 3가지 원칙으로 좋은 것을 좋은 방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번 달 식단을 작은 생선주 2회에서 3회, 흰살 생선 1회로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멸치잡곡 주먹밥이나 정어리찜 같은 양념 채소 레시피 2가지를 고정 메뉴로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밥만 먹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방귀가 잦아요. 이런 호소를 자주 듣습니다. 나이 탓만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소화 실패는 곧 대사독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요즘 예전만큼 소화가 잘 안 되고 식후에 불편함을 자주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과식과 복잡한 음식 조합은 탄수화물을 발효시키고 단백질을 부패시키며 지방을 산패시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다 근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화되지 못하면 암모니아나 요산 같은 부산물이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겪으신 최영길님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72세 은퇴한 공무원이신 최영길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근육량 늘리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각종 건강 정보를 찾아보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많았고 그래서 고기와 프로틴 파우더를 늘려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길님은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새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드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근육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추가하신 거예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동 효과가 나는 것 같아서 만족하셨어요. 하지만 2개월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트림이 자주 나오고 가스도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배가 팽팽하게 부르면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 속이 답답해서 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계속됐어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없던 만성적인 피로감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된 최영길님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셨어요. 소화기에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의사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와 복잡한 식단 구성이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젊었을 때와 같은 양과 방식으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영길님은 식단을 단순화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저녁 늦은 시간에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대신 점심시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한 끼에 들어가는 반찬 가짓수도 줄여서 소화기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첫 주는 조금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 같아서 영양 부족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후 트림과 가스가 현저히 줄어들고 배가 편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밤에 잠들기가 훨씬 편해졌고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텁텁함도 많이 줄어들었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 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만성적으로 느끼던 피로감이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돼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최영길님은 6개월 넘게 이런 방식의 식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줄었지만 소화가 잘 되면서 오히려 몸의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많이 먹는 것보다 잘 소화되는 만큼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몸이 알려준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끼의 구성을 단순화해 보세요. 양보다는 소화 가능한 양을 기준으로 삼고 다음날 아침의 몸 느낌과 배변 상태를 점검표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반찬 수를 줄여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과도한 혼합을 피하고 늦은 시간에 단백질은 낮 시간대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아침의 변의 색깔과 모양, 부력을 간단히 기록해 보시고 불편한 날에는 전날 식단을 함께 적어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침을 거르다 보니 점심에 폭식해요. 이런 패턴은 간과 위장을 가장 피곤하게 만듭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배출의 시간이라는 몸의 리듬부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거나 아예 거르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이 시간대에는 물과 수분이 많은 음식이 잘 맞습니다. 과일은 씹을 때 수분과 비타민, 식물 영양소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만 주스나 스무디는 섬유질이 잘려서 혈당 급등을 부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은 하루 종일 몸의 리듬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체험하신 오지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62세 간호조무사이신 오지현님은 이른 출근 때문에 아침 식사가 늘 고민이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야 해서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몰아서 드시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지현님은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불규칙한 식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많이 먹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60대에 접어들면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극도의 졸음이 몰려와서 오후 근무에 지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아침을 거르면 오전 내내 힘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많은데 실수할까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했어요. 점심에 많이 먹으면 오후에는 소화 때문에 몸이 무겁고 퇴근 후에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사 패턴이 반복되면서 위장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공복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이 쓰리고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밤에도 속이 더부룩해서 잠들기 어려운 날이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지현님은 아침 식사를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던 중 제철 과일로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과일만으로 아침을 먹으면 금세 배가 고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철 과일 2가지에서 3가지를 천천히 씹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사과와 배 또는 귤과 바나나 같은 조합으로 말이죠. 첫 주는 확실히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11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게 되더라고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전 내내 느끼던 무기력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일 속의 자연 당분이 뇌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 것 같다고 하셨어요. 2주째부터는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점심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과일을 먹으니 오전에 극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점심에도 적당한 양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점심 식사 후에 느끼던 극도의 졸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일이 지나자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됐어요. 속이 편안해지고 오후 졸음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무엇보다 소화가 훨씬 편해져서 오후 근무 시간에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근 후 피로감도 예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안정된 리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과일 식사가 완전히 습관이 됐고 하루 세끼의 양과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조절됐어요. 위장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오지연님은 1년 넘게 아침 과일 식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끔 시간이 있을 때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일로 아침을 시작하신다고 해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안정된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오지연님이 가장 놀란 점은 아침 10분이 하루를 바꾼다는 사실이었어요. 과일을 천천히 씹어서 먹는 10분이 하루 전체의 식사 리듬과 에너지 레벨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는 아침 과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만 아침에 생과일 단독식을 실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일과 다른 음식, 특히 지방이나 단백질은 잠시 분리해서 간과 췌장, 위장에 휴식을 선물하는 기간으로 삼아보세요. 내일부터 90일간 아침은 제철 과일 2종에서 3종과 물 1컵으로 고정해 보시는 거예요.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면 깨끗이 씻어서 활용하시고요. 출근 전에 조용히 씹는 10분 알람을 설정해서 서두름도 줄여보세요. 물론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시다면 개인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운동보다 식사가 아니라 해독을 중심에 둔 식사 다음에 운동이라는 순서를 바로 잡았습니다. 장보기 바구니가 바뀌고 작은 생선을 고르고 한 끼를 단순하게 만들고 아침 10분을 과일로 채우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불안은 줄이고 공감으로 손을 맞잡아 안도의 몸 느낌을 지나 희망의 일상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90일만 실험해 보세요. 몸이 가장 성실한 기록장이 되어 여러분에게 정답을 들려줄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옆에서 따뜻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